주요 피의자의 영장 발부 기각 사유를 보면요. 15자는 아니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발부된 데 35자, 이명박 전 대통령 발부된 데 83자, 이재명 대표 기각됐을 때 600자, 송영길 전 대표 발부됐을 때 94자. 어떠한 이 전현직 대표 혹은 대통령급의 영장 발부 기각 때도 15자의 투 심플한 이런 영장 내용은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뭐 정익주 변호사님, 물론 통상적으로 영장이 기각됐을 땐 사유가 좀 길어지고 발부될 땐 짧아진다라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 사유 글자 수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. 중요한 건 발부든 기각이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가 가장 이례적으로 15자는 짧다. 그리고 이런 건 법조계에서 보통 잡범들의 영장을 발부할 때 그냥 이렇게 체크하는 수준으로 발부가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, 한 가지 아쉬운 건 앞서 한 법조계 인사가 설명했듯이, 자, 과연 논란이 많잖아요. 공수처에게 내란 수사권이 있는 것이냐. 현직 판사들도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해서 여론이 좀 수렴이 안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 가운데 공수처가 계속 중앙지법을 이른바 패싱하고 서부지법에 이른바 판사 쇼핑을 했다라는 논란도 유효한데, 영장을 발부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영장 판사의 뭐 입장이랄지, 아니면 과연 대통령이 뭐 계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지만 내란과 야당 주장대로 외환죄를 저지른 것이 어떤 점에서 소명이 되는지 소명이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사의 의견이나 설명, 내지는 앞서 말했던 이 텔레그램방 탈퇴가 그냥 계엄 전에 있었다는 건데 그게 왜 증거인멸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이유,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것만큼 좀 분명해 보여요. 글쎄요, 저기 김재현 최고위원님 검사 출신이시라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, 제 기억으로는요,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15자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. 그냥 구속영장 기각이냐 발부냐 동그라미냐 가위표냐 했을 때 동그라미 친 거랑 똑같은 거래요.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에? 저 정도 되면 결정문이 무성의한 걸 떠나가지고 진짜 우리 일반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? 변호사님 재판 많이 하셨는데 네네. 클라이언트에 대한 영장 발부됐을 때 15자 이건 못 봤어요? 저는 기억이 안 나요.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재원 최고님 그 위원님은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검사할 때 저런 영장 발부 결정문을 여러 번 보셨을진 모르겠는데 제 기억엔 없거든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,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는요, 법리적으로 따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공수처 수사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수사권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, 제 지식으로 아무리 공수처법이나 이런저런 법들을 갖다가 헌법을 갖다 봐도 제가 봤을 때 인정하기가 어렵고,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? 법원의 판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렇다라고 하면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가 왜 내 생각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합법적이다, 이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그다음 공수처법에 보면요, 공수처가 그 직접 수사할 때만 그 형사소송법에 따른 그러한 그 영장 그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까?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공수처법 31조가 적용될 것 같지가 않으면, 그러니까 관할 위반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,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없이 그냥 결론만 뭐 이 사람은 무조건 구속돼야 돼, 이런 식의 결정을 갖다가 내렸는가.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상하고, 그다음에 이런 식이니까 법원에 대한 신뢰가 자꾸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,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